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발사 명령라인 가장 가까이에 있던 군부 최고 실세 인민무력부장 리영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의 숙청에서도 살아 돌아왔고 러시아와의 극비 군사 협력을 직접 총괄하며 50년을 이 체제의 심장부에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김한솔이 말레이시아 암살 공모자 명단을 외부로 흘리기 시작했다는 보고서 한 장이 그의 책상에 올라온 직후 그는 평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갔고 그 명단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 느낀 것은 냄새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산 사람의 몸은 말보다 먼저, 항상 위험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두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세 번째 죽음 대신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말하기로 했습니다. 50년의 침묵 대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선택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똑같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냄새도, 온도도, 빛도, 소리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년의 체제 경험이 말보다 먼저 달라진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전날까지 제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반대 방향을 봤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산 사람의 몸은 말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숨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5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기술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이 2015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숙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에 두 번째가 왔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깊이 더 가혹하게 왔습니다. 그 침묵을 두 번 겪었습니다. 두 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리도, 직함도, 동료들의 시선도,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한 번 그 침묵을 맞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변함없는 법칙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을 맞고 두 번 다 돌아왔습니다. 이 체제가 저를 살려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아직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쓸모가 남아있는 도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도구였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알미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동시에 저를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체제는 결국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버렸습니다. 오래되고 변함없는 법칙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땅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이 체제가 저를 살려둔 것은 저를 아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아직 쓸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핵개발 라인을 알았습니다. 미사일 기술 경로를 알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기술을 얼마에 넘겼는지를 알았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라인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평생 도구였습니다. 도구가 필요할 때는 꺼내고 필요 없어지면 조용히 아무 설명도 없이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이 이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 버려졌다가 두 번 다시 꺼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짧고 무거운 질문 하나가 마침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리영길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을 지냈습니다. 군 총참모장을 지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군사 권력 핵심에 5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려 합니다. 이 땅 어르신들께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합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모든 군사 결정이 그 책상을 거쳤습니다. 미사일 발사 명령도, 전쟁 준비 계획도, 군사 외교 라인도, 전쟁 억지력 계산도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 땅에 오는 날까지 이 체제 밖의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50년 넘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체제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제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 체제가 저를 군인으로 키웠습니다. 이 체제가 저에게 높고 무거운 자리를 2번이나 줬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그 자리를 2번이나 빼앗으려 했습니다. 주는 것도 빼앗는 것도 이 체제만이 결정했습니다. 이 체제의 언어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의 논리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당연한 것이라고 50년을 믿어왔습니다. 이 체제가 옳다고, 이 체제 말고 다른 세상은 없다고 50년을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그 체제를 영원히 떠나 이 땅에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모스크바를 거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그것이 이 자리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살아온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이 체제에서 군인으로 50년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땅에서는 쉽게 들어보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체제의 가장 높은 군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어르신들은 군인이라고 하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군인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 군인은 달랐습니다. 이 땅의 군인과는 그 목적부터, 그 존재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지켰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이 체제에서 군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김정은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인민을 지킨다는 말은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구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인민이 굶어도 군은 먹어야 했습니다. 인민이 얼어도 군은 따뜻해야 했습니다. 인민이 죽어가도 체제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가장 솔직하고 잔인한 논리였습니다.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와 한 사람만을 위한 군대였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군대였습니다. 저는 그 군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5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고 50년 내내 한 번도 한순간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2번의 숙청이 저한테 가르쳐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50년의 군 생활이 아니라 2번의 숙청 경험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의 군 생활 중 어떤 경험보다 2번의 숙청 경험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총으로만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총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총은 몸을 겨누지만 두려움은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총은 눈에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웃고 있는 동안에도 따라왔습니다. 언제 다시 그 침묵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등 뒤에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나면 몸이 굳었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오늘도 무사한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2번의 숙청이 몸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울 수 없이 깊이 몸에 새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 중에 6.25 때 피란길에 오르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직접 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체제 안에서는 이 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두려움에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곳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도, 총성이 없는 날에도 그 두려움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2025년 말 2가지 신호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2장이었습니다. 각각 몇 줄에 불과한 짧은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2가지 신호가 합쳐지면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됐습니다. 그 결론이 50년의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꿨습니다. 하나는 김한솔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은 뒤 오랫동안 잠잠하던 그 아이가 마침내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3글자를 보는 순간, 보고서를 들고 있던 손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 암살 공모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담겨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명단 안에서 제 이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어렵지 않게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안에 제 이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2번의 숙청을 겪은 몸이 그 2가지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 알아챘습니다. 이 체제는 증거가 퍼지기 전에 증거를 아는 사람들을 먼저 없앴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기록에서도, 역사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방식이었습니다. 3번째 침묵이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올 복권이 절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아무 소리도, 흔적도, 이름도 없이 치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 하루도 그 차례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 체제가 아닌 다른 삶을 살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50년의 군복을 벗었습니다. 총도, 계급도, 직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심이 모스크바를 거쳐 이 땅까지 이어졌습니다. 살아서 무사히 자유롭게 마침내 이 자유로운 땅에 닿았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 공기를 마셨을 때 처음으로 진짜로 깊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0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무겁고 길고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서 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군에 막 들어선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25이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저에게 처음 핵의 존재를 알려줬을 때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무거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멀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의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였습니다. 보통 군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먼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저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무거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 결심의 결과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핵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저는 그 핵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핵 발사 버튼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무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무게는 이 땅의 어르신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잠을 자다 깨어날 때도 새벽의 어두운 천장을 보는 시간에도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가 결국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무거운 곳으로 결국 이끌었습니다. 그 버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이 실제로 눌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뉴스에서 보시던 미사일 발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 버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지금 살아서 자유롭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장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제에서 핵은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평양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마침내 살아서 이 땅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핵을 개발할 때 인민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로 알았습니다. 북쪽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그 시절에 이 체제는 핵 개발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민이 죽어가도 핵은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인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핵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김씨 일가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핵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50년을 그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알면서도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침묵했습니다. 그 긴 침묵이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해야 하는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핵 개발의 속도가 빨라진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십 년을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고 심각하게 진행됐는지를 직접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일 시절에도 핵 개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집착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에게 핵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후손들의 권력을 영원히 보장하는 생존 보증서였습니다. 그 집착의 깊이와 크기를 옆에서 직접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옆에서 봐온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핵 관련 보고를 받을 때 다른 어떤 주제보다 집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핵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강하게 집착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핵에 갖는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수십 년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 집착을 직접 지켜봐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제가 직접 총괄한 것이었습니다. 그 라인의 최고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이 체제가 러시아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어떤 조건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 그것을 말합니다. 이 체제와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외부 세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는 것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땅 사람들도 그 일부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협력의 극히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훨씬 더 깊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규모와 깊이,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분명하게 전부 알았습니다. 직접 그 라인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했습니다. 포탄을 보냈습니다. 수십만 발이었습니다. 그 포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알면서도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받았습니다. 기술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이 이 체제의 핵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의 중심에 수십 년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이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를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처음으로 하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이 시간에 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체제가 이만큼 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군인으로서 이 체제의 힘이 커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두 번의 숙청을 겪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두 번이나 버려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체제가 무엇을 위해 그 힘을 쓰는지를, 누구를 위해 쓰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핵은 인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핵이 있어도 인민은 굶었습니다. 그것이 핵의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핵이 있어도 평양 밖의 주민들은 약 한 알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노인들이 굶어 죽어가도 핵 개발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이 체제 권력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핵은 이 체제를 지켰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 인물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들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도 그 핵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알미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핵이 저를 살려뒀고 이제 그 핵의 진실을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가 두 번의 숙청에서도 저를 살려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핵 버튼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이 자유롭고 따뜻한 땅에 살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 체제의 군사 핵심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버튼은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50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핵 결정에 가장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있어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알고 50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아온 사람이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협상에서 우위를 가진다고 이 체제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핵 때문에 인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계산이 온전히 맞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통일을 바라신다면 그 통일의 가장 큰 장벽이 바로 핵이었습니다. 핵이 있는 한 이 체제는 어떤 협상도 어떤 타협도 어떤 것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인민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핵 개발에 집중해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보아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핵은 이 체제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체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50년을 산 사람이 드리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땅 어르신들께 닿기를 바랐습니다. 통일을 원하신다면 이 체제가 왜 버티는지, 무엇으로 버티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통일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핵이었습니다. 핵이 없으면 이 체제는 세상과의 협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핵이 이 체제가 가진 유일한 힘이자 협상 카드였습니다. 그것을 이 체제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인민이 굶어도 세상이 제재를 해도 고립이 심해져도 핵 개발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보좌관이 책상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 장의 보고서가 책상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중요한 보고는 항상 조용하게 아무 예고 없이 왔습니다. 급하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장짜리 짧은 보고서였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보고서는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읽고 끝났습니다. 그날도 처음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단 한 장의 짧은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 사이에 잠시 끼워뒀습니다. 잠깐 뒤 손에 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 줄쯤 읽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두 번의 숙청과 핵 개발과 러시아 협력 라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들이 그 보고서 한 장으로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단 몇 줄이 있었습니다.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50년의 군인 몸이 말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숙청과 직결된 신호라는 것을, 50년의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체제에서 오래 산 사람은 이런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읽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 안에서 50년 동안 살아남게 해준 가장 중요한 법칙이었습니다.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이 체제 안에서 갖는 무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체제 안에서 그 이름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그 이름 세 글자가 갖는 무게를 이 땅에서 살아온 분들은 상상하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체제 안에서 그 이름은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세 글자가 담긴 짧은 보고서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김정남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이채재가 직접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상세하게 알았습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저는 직접 알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협인 존재였습니다. 이 체제는 그를 오랫동안 아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군부가 그 감시 라인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저도 그 감시 라인의 핵심 위치에 수십 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독살이었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이 체제는 부인했습니다. 세계가 이 체제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작전이 어디서 결정됐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회의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결정이 실행되는 과정을 알았습니다. 그 결정의 선 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처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김한솔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 체제는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집요하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숨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체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카메라 앞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버지가 죽은 직후였습니다. 이 체제는 전 세계가 그 영상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게 크고 오래 지워지지 않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빠르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체제는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담하게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은 말을 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영상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 체제는 그 영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당시 이 체제의 최고위 군인으로서 봤습니다. 없애야 할 위협으로만 봤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체제의 위협이 되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50년 동안 저를 훈련시켜온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체제 밖에서 자유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같은 영상인데 이 체제 밖에서 보니 완전히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한 젊은이가 보였습니다. 혼자서 어린 나이에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이 자리에서도 선명하게 기억됐습니다. 그 눈빛이 결국 저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2025년 가을, 그 아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긴 침묵과 준비 끝에 나온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두려워하던 그 오랜 침묵의 끝이었습니다. 오랫동안의 침묵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가장 오랫동안 깊이 두려워하던 그 침묵의 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는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암살 공모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출의 경로에 김한솔이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것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년을 조용히 혼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준비가 행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결국 저를 직접 위협했습니다. 이 체제가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저는 잘 알았습니다. 두 번의 숙청 경험이 그 의미를 몸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명단이 더 퍼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일주일 뒤에 올라왔습니다. 더 짧았고
더 무거웠습니다. 읽는 동안 방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보고서 한 장이 저의 50년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가 이미 조용히 소리 없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암살 공모자 명단 안에 군부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군부와 관련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미 외부 세계로 서서히 조용히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명단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그 명단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명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 명단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이 체제의 오래된 변함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알았습니다. 두 번의 쓰라린 숙청 경험이 그 확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작전의 결정 라인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두 번의 숙청을 직접 겪어낸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말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세 번째가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두 번의 쓰라리고 잊을 수 없는 숙청이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솔직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체제에 저항하려고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땅 어르신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숭고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솔직하고 부끄러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세 번째 숙청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만 소리 옳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숙청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탈출을 결심했던 그 순간의 솔직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체제 밖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체제 밖에서 그 아이의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처음으로 그 아이가 완전히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이 자유로운 땅에 와서야 처음으로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이 체제를 가장 두렵게 만든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핵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 혼자서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그것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합니다. 50년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서 합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받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이 저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사흘이었습니다. 50년의 군 생활 중 가장 길고 외롭고 무거운 사흘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안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 순간이 무겁고 조용하게 긴장됐습니다. 이 체제에서 오래 산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차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50년의 군인 몸이 알았습니다. 조용한 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소음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이 체제에서 조용함은 절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체제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체제에서 숙청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조용히 왔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숙청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 패턴을 50년의 경험이 가르쳐줬습니다. 조용하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두 번의 숙청 경험이 가르쳐준 법칙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을 살아남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관찰이었습니다. 그 관찰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호를 먼저 읽어내는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남게 해준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를
이 자유로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눈빛을 봤습니다. 태도를 봤습니다. 누가 저와 눈을 마주치는지, 누가 피하는지를 봤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것이 가장 정확한 신호였습니다. 어떤 말보다 눈빛이 먼저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50년의 경험이 그 눈빛을 정확하게 읽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저와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 달랐습니다. 지난주까지 먼저 인사하던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제까지 결제를 올리던 사람이 오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 신호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모든 것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조용히 움직일 때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깊이 움직이는 때였습니다. 그 무렵 리학철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군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급이 비슷했습니다. 같은 라인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무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사라진 사람의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서, 회의록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보고서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존재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됐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사람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역사도 모든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흔적이, 기억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방식이었습니다. 리학철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섭도록 피할 수 없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같은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말레이시아 명단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온몸으로 확신했습니다. 50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년의 경험이 그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군사협력 라인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라인에서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가까웠던 동료들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이틀 만에 모든 문서에서 지워졌습니다. 이 패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직감이 아니라 50년의 직접적이고 쓰라린 잊을 수 없는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 명단과 연결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 체제가 명단을 하나씩 조용히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조용히 없애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례가 제게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결국 결심을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해야 했습니다. 두 번의 숙청을 겪은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머리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틀 뒤 세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해야 했습니다. 직접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몇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이 다음 순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안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지. 하지만 고지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 체제는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조용하고 빠르게 예외 없이 실행했습니다. 이 체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명단이 더 퍼지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손이 굳었습니다. 숨이 조여들었습니다. 두 번의 숙청을 이미 직접 겪었습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복권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확신이 결국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영원히, 아무 흔적도, 아무 기록도,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 체제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는 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 밖으로 반드시 지금 바로 나가야 했습니다. 2번을 기다렸습니다. 2번 모두 이 체제가 부르면 군인처럼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체제가 부르면 돌아오는 것이 50년 동안 뿌리 깊이 몸에 새겨진 군인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부름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기회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숭고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결심했던 그 순간의 전부였습니다. 50년의 군복을 벗기로 했습니다. 이 체제가 50년 동안 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리도 직함도 권력도 살아있는 것이 그 어떤 자리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명예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라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라인을 처음 만들고 운영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라인을 역이용해서 이 체제를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체제가 쌓아올린 것이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통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50년이 만들어낸 가장 크고 씁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것이 50년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그날 밤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내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결심이었습니다. 50년의 군복을 벗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평양의 관저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어릴 때 걸었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된 뒤 수십 년을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 도시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체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그 도시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마지막으로 고했습니다. 이 체제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저를 2번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는 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결국 결심을 이끌었습니다. 그 창밖의 평양이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오랫동안 기억 깊이 남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0년의 군복을 벗는 준비였습니다. 이 체제를 영원히 떠나는 준비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가 모스크바로 그리고 마침내 이 자유로운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으로 준비에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이 지금 생각해도 가장 긴 열흘이었습니다. 50년의 군인 생활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위험한 열흘이었습니다. 그 열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첫 단계를 무사히 버텼습니다.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하루가 매 시간이 위험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몰랐습니다. 그 열흘이 이 체제 안에서 가장 위험한 열흘이었습니다. 하지만 짧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두르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서두름은 의심을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의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결제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농담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열흘 중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50년의 군인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50년의 군인 생활 중 가장 힘들고 가장 무거운 연기였습니다. 그 열흘 동안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괜찮은지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더 있었습니다. 하루를 더 살았습니다. 또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그 하루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루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라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만들어준 라인을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 만들어낸 가장 크고 가장 씁쓸한 역설이었습니다.
그 라인을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라인의 모든 경로와 모든 통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경로로 사람이 이동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군사협력 명목으로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를 오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정식 외교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깊고 조용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 체제만의 군사 라인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러시아와 오랫동안 함께 쌓아 올린 그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라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그 라인 안에서 저의 이동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협력회의 명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를 떠나는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의심을 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50년이 만들어준 그 경로가 이제 저를 살려주는 유일한 통로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위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하면 위험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비밀은 두 사람이 알면 반드시 새어나갔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것이 아내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위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이 체제를 떠나는 그 마지막 아침에 아내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그것이 50년을 이 체제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을 나섰습니다. 이 도시를 영원히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 시간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열흘의 모든 준비가 끝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다렸습니다. 50년 중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탑승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몸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제 쪽을 보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체제에서 공항은 가장 감시가 심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공항에서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군복무 시절 몇 번을 이 공항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항이었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이산 가족이 처음으로 북쪽 땅을 밟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두근거리는지를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 두근거리고 설레는 떨림을, 그 긴장이 어떤 것인지를 그날 처음으로 직접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공항 탑승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숨을 제대로 깊이 쉴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 순간이 50년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살아온 50년 중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서 이 체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50년을 이 체제를 위해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에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으로 깊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없이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왔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왔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이 체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두 발로 아내와 함께 러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무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공기였습니다. 이 체제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비로소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감시가 달랐습니다. 여기서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 눈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의 감시망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미치는지를 알았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체제의 압박이 없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경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쪽으로 연결되는 경로였습니다. 그 연락이 조용히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또 다른 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두렵지 않은 긴장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느끼는 긴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긴장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떠나 이 땅에 닿기까지 모스크바는 그 중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도시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낯설고 소중하고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이 체제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의 언어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50년이 지난 뒤에도 낯설었습니다. 50년을 감시받으며 살았습니다. 50년을 항상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50년을 두려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조금씩 천천히 두려움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의 손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았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깊이 진정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이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왔습니다. 그 기다림이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갖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보였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열사흘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 자유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50년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 모스크바에서도 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저를 살렸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열사흘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 자유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50년이 온몸으로 직접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쪽으로 연결되는 경로였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고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모스크바에서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내와 함께 버텼습니다. 둘이서 버텼습니다. 이 체제와 러시아는 동맹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깊은 동맹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눈이 모스크바에도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열사흘 내내 항상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이 체제 밖이었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의 눈이 어디에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몰랐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열사흘 내내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 밖이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낯설고 어두운 모스크바라는 도시에서도 그 법칙을 지켰습니다. 이 체제의 눈이 어디에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몰랐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열사흘 내내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 밖이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위험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50년이 가르쳐준 법칙이었습니다. 이 낯설고 어두운 모스크바라는 도시에서도 그 법칙을 지켰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좁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식사도 밖에서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체제의 외교 관계자들이 자주 다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방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나가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이 더 안전했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 체제에서 오래 산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말없이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그 열사흘을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열사흘을 버텼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열사흘의 가장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를 딱 한 번 걸었습니다. 열사흘 중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깊이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 짧은 새벽 산책이 50년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열사흘 중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깊이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 짧은 새벽 산책이 50년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잠깐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계속 뒤를 살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아는 얼굴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이 50년의 군인이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뒤를 살피고 항상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50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습관이 모스크바의 새벽거리에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거리에서 처음으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 거리의 사람들은 저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직책을 모릅니다. 저의 이름을 모릅니다. 저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른 새벽 거리를 걷는 평범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50년 동안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고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제대로 깊이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 모스크바의 이른 새벽거리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직접 알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연락이 왔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연락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열흘이었습니다. 그 열흘 끝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 밖으로 나왔지만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새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손이 얼마나 긴지를 알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외국 땅에서도 이 체제는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이 체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몸이 굳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50년 동안 저에게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몸 깊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0사흘째 되던 날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살아서 무사히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살아서 아무 탈 없이 아내와 함께 떠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를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사흘의 두렵고 길고 무거운 모스크바가 끝났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연락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열흘이었습니다. 그 열흘 끝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쪽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짧은 연락이었습니다. 몇 마디였습니다. 경로가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이 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눈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면 충분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말없이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떠난 뒤 처음으로 희망이 실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50년 중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살아온 50년이 담긴 무겁고 긴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서 무사히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살아서 아무 탈 없이 떠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를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사흘의 두렵고 길고 무거운 모스크바가 끝났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나섰습니다. 짐은 간단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아무 흔적도 아무 단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50년이 직접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50년이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에서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의 땅에서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이 체제와 관계없이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점점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10사흘의 두려움과 기다림이 함께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군복을 벗은 사람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이 그 마지막 가장 소중한 끝이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이 땅 활주로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무게가 그 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양에서 이 체제를 탈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10사흘을 버텼습니다. 2번의 숙청을 직접 겪었습니다. 핵개발과 러시아 협력 라인을 총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땅의 공기를 처음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이 땅 활주로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무게가 그 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양에서 이 체제를 탈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10사흘을 버텼습니다. 2번의 숙청을 직접 겪었습니다. 핵개발과 러시아 협력 라인을 총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땅의 공기를 처음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냥 서서 보기만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배급이 있었습니다. 배급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마트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께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이 체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민들에게는 꿈꿀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탈북자들이 정착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들어가 보니 알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말이 같았습니다. 글자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 땅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쓰는 단어들이 달랐습니다. 이 체제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쓰지 않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분단이 말도 갈라놓았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이산 가족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말이 어색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색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단의 아픔이었습니다. 50년의 분단이 말까지 나눠놓은 것이었습니다. 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어디를 가도 군인이 있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50년 동안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허가가 없어도 됐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설었습니다. 50년이 새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총이 없다는 것이 낯설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 체제와 이 땅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총이 권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총 없이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냥 서서 보기만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배급이 있었습니다. 배급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마트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께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있었지만 이 체제가 허가한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체제 밖에서 이 체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체제에 관한 외부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이 체제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체제 안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체제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야, 이 자유로운 땅에서야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어디를 가도 군인이 있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50년 동안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허가가 없어도 됐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설었습니다. 50년이 새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총이 없다는 것이 낯설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 체제와 이 땅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총이 권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총 없이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이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 체제의 핵 개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총괄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체제 밖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50년 동안 보여주지 않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더 크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통일을 원하신다면 이 체제 안의 사람들에게도 그 세상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정보가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던 사람들도 알면 달라집니다. 저처럼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5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진심인 말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있었지만 이 체제가 허가한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체제 밖에서 이 체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체제에 관한 외부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이 체제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체제 안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체제 밖에서 이 체제를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 허가도 필요 없이, 아무 감시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50년의 군인이 처음으로 그냥 걷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의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의 공기가 좋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자유롭고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북쪽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 공기를 맡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공기를 함께 맡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품은 소망이었습니다. 50년의 군인이 처음으로 품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이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 체제의 핵 개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총괄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체제 밖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50년 동안 보여주지 않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더 크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통일을 원하신다면 이 체제 안의 사람들에게도 그 세상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정보가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던 사람들도 알면 달라집니다. 저처럼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 땅이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 허가도 필요 없이, 아무 감시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50년의 군인이 처음으로 그냥 걷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의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의 공기가 좋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자유롭고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북쪽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 공기를 맡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품은 소망이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이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2번의 숙청을 겪었습니다. 핵발사 버튼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총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작전의 결정 라인에 있었습니다. 기만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번째 숙청이 오기 전에 이 체제를 떠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 체제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 체제가 5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자리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챕터 1부터 이 자리까지 이 여정 전부가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핵이 있어도 인민은 굶었습니다. 핵이 있어도 평양 밖의 주민들은 약 한 알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져도
핵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굶어 죽어도 핵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핵은 처음부터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권력을 영원히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핵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알면서 50년을 침묵했습니다. 그 긴 침묵이 50년의 공범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을 끝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끝냅니다. 이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폭로였습니다. 핵이 있어도 이 땅에는 이 자유로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핵보다 강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체제가 러시아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세상은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를 알았습니다. 직접 총괄했습니다. 포탄을 보냈습니다. 수십만 발을 보냈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받았습니다. 핵기술을 받았습니다. 그 협력이 이 체제의 핵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 체제는 그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러시아 협력 라인을 처음 만들고 직접 운영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협력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고백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고백의 이유였습니다. 50년의 가장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산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체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체제 안의 사람들도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체제 밖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체제가 그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체제만이 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이 체제 안에 진실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저처럼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 체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도 알면 달라졌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통일을 원하신다면 그 길은 정보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50년을 이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총이 없어도 진실 하나가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뉜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아십니다. 6.25 이후 수십 년을 이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체제 안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그들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 체제가 그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체제만이 막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은 이 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 안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라시는 통일이 이 체제 안의 사람들도 바라는 통일이기를 바랍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50년을 산 사람이 드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이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 체제의 핵 개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총괄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체제 밖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50년 동안 보여주지 않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더 크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 땅의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이 체제 밖의 세상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이 체제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알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알미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알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합니다. 이 땅의 자유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정이 끝났습니다. 평양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이 땅까지 50년의 군복을 벗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이 체제의 손이 얼마나 긴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해야 했습니다. 이 체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50년을 본 사람이 말해야 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통일을 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제가 무엇인지를,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년의 삶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말해집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말해집니다. 그것이 이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의 50년 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이 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0년 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 밖에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생각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정해놓은 방향으로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가 옳은지를 처음으로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그 끝이었습니다. 생각의 자유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은 생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 자유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와 이 땅의 차이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그 말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뉜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아십니다. 6.25 이후 수십 년을 이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체제 안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그들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 체제가 그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체제만이 막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은 이 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 안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라시는 통일이 이 체제 안의 사람들도 바라는 통일이기를 바랍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첫 번째였습니다. 이 여정이 끝났습니다. 평양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이 땅까지 50년의 군복을 벗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이 체제의 손이 얼마나 긴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해야 했습니다. 이 체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50년을 본 사람이 말해야 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통일을 원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제가 무엇인지를,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년의 삶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말해집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말해집니다. 그것이 이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의 50년 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50년을 침묵했던 사람의 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